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종종 두 가지 개념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의 종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잠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유기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거칠게 비난을 퍼붓거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당신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패닉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연기해온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난 상황을 응징하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극단적인 평가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폭은 더 빠르고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를 파괴하려는 최악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뜨거운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만들어 놓은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의 시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뿐입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처럼 다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주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해서 어떤 피드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누군가 비판을 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비판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며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과 소통 방식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당신의 말은 배신과 공격으로 예곡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지 않는 말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반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공감은 인지적 공감일 뿐입니다. 즉, 당신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어쩌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즉 이중잣대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에게 24시간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스스로에게는 허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불가능한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그녀의 비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연약한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깊은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종종 두 가지 개념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의 종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잠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유기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거칠게 비난을 퍼붓거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당신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패닉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연기해온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난 상황을 응징하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극단적인 평가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폭은 더 빠르고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를 파괴하려는 최악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뜨거운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만들어 놓은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의 시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뿐입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처럼 다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주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해서 어떤 피드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누군가 비판을 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비판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며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과 소통 방식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당신의 말은 배신과 공격으로 예곡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지 않는 말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반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공감은 인지적 공감일 뿐입니다. 즉, 당신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어쩌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즉 이중잣대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에게 24시간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스스로에게는 허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불가능한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그녀의 비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연약한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깊은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종종 두 가지 개념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의 종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잠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유기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거칠게 비난을 퍼붓거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당신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패닉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연기해온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난 상황을 응징하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극단적인 평가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폭은 더 빠르고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를 파괴하려는 최악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뜨거운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만들어 놓은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의 시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뿐입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처럼 다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주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해서 어떤 피드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누군가 비판을 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비판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며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과 소통 방식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당신의 말은 배신과 공격으로 예곡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지 않는 말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반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공감은 인지적 공감일 뿐입니다. 즉, 당신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 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어쩌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즉 이중잣대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에게 24시간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스스로에게는 허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불가능한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그녀의 비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연약한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깊은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종종 두 가지 개념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의 종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잠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유기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거칠게 비난을 퍼붓거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당신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패닉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연기해온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난 상황을 응징하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극단적인 평가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폭은 더 빠르고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를 파괴하려는 최악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뜨거운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만들어 놓은 높은 재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의 시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뿐입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처럼 다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주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해서 어떤 피드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누군가 비판을 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비판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며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과 소통 방식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당신의 말은 배신과 공격으로 예곡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지 않는 말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반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공감은 인지적 공감일 뿐입니다. 즉, 당신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어느새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어쩌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즉 이중잣대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그 이유가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에게 24시간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어주고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스스로에게는 허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불가능한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맞추고 그녀의 비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연약한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깊은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종종 두 가지 개념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와 내연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척이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의 종류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잠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유기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무너지듯 울거나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거칠게 비난을 퍼붓거나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당신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반응은 패닉과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가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연기해온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거나 혹은 당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난 상황을 응징하려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계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극단적인 평가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는 관계 초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내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폭은 더 빠르고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그녀를 파괴하려는 최악의 적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뜨거운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가 만들어 놓은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상화와 러브바밍의 시기가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비판, 실망, 그리고 경멸뿐입니다. 그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처럼 다시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주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안정성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자아상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운의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녀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해서 어떤 피드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누군가 비판을 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 비판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자기 비하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며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과 소통 방식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의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당신의 말은 배신과 공격으로 예곡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지 않는 말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녀는 종종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초반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은 사실 환상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학습하고